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비문학은 평소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신은 그 수업을 잘 듣고 프린트랑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어 수행평가 같은 것들은 글쓰기가 주로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행평가 전에 안내해 줄 때 생각해놨다가 수행평가 직전에 그 수행평가 관련된 거를 검색해서 큰 틀을 구성해 놓고 미리 생각해 놓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이거 평가 기준을 보고 그 내용에 맞는 것을 적용하는 게 최소한의 점수는 맞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강은 따로 보지 않고요. 문제집은 제가 평소 그 자습서나 매산비라는 거를 풀고 있어요. 저도 인강은 따로 보지 않고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여러 번 읽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단순함기보다는 문법 파악과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어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고 근거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신은 모의고사랑 다르게 본문 파악과 본문 암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한 달 정도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은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전에는 거의 다 완성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시간이 날 때 틈틈이 공부해주는 게 좋고, 내신은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많이 풀어봐야 그 어떻게 푸는 방식을 알고 그래야 좋을 것 같고, 내신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집보다는 자습서랑 이그젠4유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문제를 많이 받아서 풀어봤습니다. 모의고사는 자유스토리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가장 대중적인 문제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을 따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편은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그렇게 막 정확하게 재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집에서는 복습하는 거랑 다른 문제집 푸는 걸로 주 3회 이상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강으로 메가스터디를 듣고 있고 메가스터디 선생님들마다 딸려오는 책들이 있어요. 주로 개념서랑 유형서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인강 보면서 하고 따로 유형서를 사서 하나 더 풀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책들을 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방학에 개념 다지기 용으로는 수학의 정석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형 다지는 데는 마플 시너지, 그리고 약간 심화 문제를 풀고 싶다, 내신으로 심화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은 일품이나 EBS 고난도 문제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고 대비할 때는 자이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블랙라벨은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통해서 개념을 싹 잡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잡은 다음에 이제 유형서 2편을 해서 내신은 많은 유형도 알고 많은 문제 풀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풀이 방법 그리고 많은 유형들을 알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것도 풀어서 항상 이렇게 아이들 수준을 나누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어려운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풀고 있습니다. 저는 가벼운 개념 유형의 경우에는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쉬운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모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풀이 방식을 이해해서 서술형에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풀다가 안 되면은 체크해 둔 다음에 다음날에 한 번 더 해서 해결이 되면 다음날 계속 3번 정도 다시 풀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바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문제를 풀고 틀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빨간 펜으로 문제집 답지를 이용해서 첨삭을 하고 그거를 다시 풀이노트에다가 푸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인강을 챙겨보고 있진 않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유인물이나 교과서를 조금 잘 보고 저는 평가 문제집을 조금 자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집보다는 그 학교에 맞는 교과서 자습서를 추천하고 그 다른 인강은 듣지 않습니다. 저는 3주 전에 개념 정리를 모두 마치고 2주 전부터는 진도 나가는 거대로 똑같이 개념 정리하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개념 정리를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서 바로 복습하는 편입니다. 사회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기본 지식이 많이 없다고 해도 조금만 노력해서 하면은 금방 오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 공부는 딱히 문제를 풀 때도 먼저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을 철저히 한번 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암기를 한다면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할 때 이렇게 전부 다 적는 것보다는 약간 단거나 개념을 해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유인물에 있는 그래프나 그런 예시 자료들은 그냥 참고용이기 때문에 뭐 유인물 페이지 2번 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먼저 다 적은 다음에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정말 자주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 기억에 남기 때문에 계속 많이 읽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좀 많이 쓰기도 하면서. 저는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훑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더 머릿속에 잘 남아서 3번 정도는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 풀 때 좀 이해가 안 가면은 그 이해 안 가는 개념을 다시 공부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사회는 대부분 해결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문제를 2번 풀어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답지를 다시 한번 보고 풀어본 다음에 이래도 개념 정리가 안 된다 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편입니다. 물화생지 모두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처음에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여러 번 정독한 후에 문제집을 풉니다. 근데 화학이랑 물리는 약간 심화 문제까지 여러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똑같이 물화생지 구분하지 않고 푸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나 교과서 위주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백이범쌤을 추천하고요. 문제집은 완자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인강을 따로 듣지 않아서 추천은 못해드리고 문제집은 저도 완자나 오투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습지랑 문제집 개념을 완전히 다 외우고 심화 문제만 위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집과 학습지, 교과서 모두 다 정독을 했고요. 특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저는 물리 부분에 운동량, 충격량이랑 전력 수송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 부분에 중화 반응이 제일 어려웠습니다.